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재테크 뉴스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신문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각자 이제 PDF나 여러 가지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12장 정도의 신문 레터가 나가는데 딱 2장 보십니다. 펀드, 어떤 펀드 사야 되는지, 또 주식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근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경제 동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신문을 설명하는 이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신문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신문이 나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나갑니다. 이거 뭡니까? 자, 맨 위에는 변액 펀드, 어떻게 펀드 변경해야 되는지가 두 번째 장에 나갑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제가 1월 달 올해의 재테크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올해는 뭐가 돈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인프라라던가 물류 비즈니스를 정부에서 지원할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당연히 건설이나 그죠? 건설이 발달되게 되면 철강이나 그 다음에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제조업을 육성하니까 화학이나 이런 것들, 석유화학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겠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석유의 감산 정책이라던가 그다음에 화학 연료의 그 사용을 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좀 자제하자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예, 수소, 그죠? 수소 전기차, 그죠? 수소는 수소 자동차 말고도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클린한 에너지로서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뉴스들을 오늘 제가 여기에 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계속 이어가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리츠, 그 다음에 석유와 관련된 것들을 변액보험에서 실제 투자되고 있는 펀드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는 요 빨간색으로 된 펀드, 적립식으로 하는 증권사에서 하는 펀드예요. 요 빨간색으로 된 것만 펀드 많이 한다고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 아닙니다. 펀드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별로 또는 섹터, 산업의 섹터별로 펀드를 고르시고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셔서 목표한 수익률 10%, 20%가 도달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환매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20년간 적립펀드를 안내를 드리고 같이 투자해보고 고객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이걸 경험을 해본 결과 적립펀드는 답이 하나예요. 매월 좋은 펀드를 골라야죠. 시대 상황에 맞는 좋은 펀드를 골라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는 것이 언제까지? 목표한 수익률이 도달할 때까지.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이상 없어요. 예.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처음 듣는 신박한 방법일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실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투자해야죠. 발 뻗고 못 잘 정도로 불안해하면서 투자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한다면 여러분께서 발 뻗고 투자 수익도 보시고 꼭 먹고 알 먹고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까만색으로 된 건 투자하지 않는 거. 여기 약간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투자해도 좋은 거. 다만 목돈으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 전문가 분께 조언을 구하신 이후에 타임을 잡아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적립식은 언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기 때문에 위험을 낮추거든요.
대신 수익도 낮춥니다. 근데 목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낮출 방법이 싸게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그런 말 하잖아요. 비쌀 때 못 본, 이게 쌀 때 못 산 것이 가장 중요한 실책이다. 후회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돈으로 들어갈 때는 꼭 반드시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투자라고 하는 것, 부동산도 투자고 주식도 투자고 채권도 투자고 다 투자잖아요. 이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 쌀 때 들어가서 비쌀 때 파는 전략 외에는 없다. 그러면 한 달 중에도 쌓여가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이거는요. 자, 보험사 수익률, 빨간 건 수익이고 파란 건 하락입니다. 자, 지금 과거에는 보험사가 선행자료를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보험사가 1년 단위로 수익률 포기 방식을 바꾸면서 증권사가 선행자료를 쓰입니다. 자, 보시면 다 지난달까지 빨개인데 지금도 다 파랗게 넘어오죠. 자, 이제 시장이 하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 당장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락 신호가 떨어져도 한두 달의 과정을 거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장을 보는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여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증권사 펀드인데요. 채권이나 대한투자에 대해서 금, 석유, 채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요 밑으로는 IRP나 퇴직연금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또 연금저축, 그죠?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이렇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나 이런 펀드들은 장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여러분들께서 펀드를 변경해서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펀드를 잘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소비에 관련된 것과 글로벌 채권을 섞어서 5대5로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6에서 8%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잊고 지내셔도 자동으로 자산이 불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이번 달의 주식은 KB증권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자, 사실 지금은요, 싼 주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비교적 덜 오르거나 비교적 지금보다 좀 더 높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애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차라리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졌거나 뭐 이러면은 명확한 시대적 어떤 상황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판단하기가 좋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지금 코스피도 3,000포인트가 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죠? 감 떨어진 심정으로 매일매일 코스피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요, 주식을 추천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자, 지금 어떤 일이 있죠? 예. 제가 앞에 1월 달에 CJ 물류, 그죠? 인프라에 관련된 거 추천,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중간에 한번 10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어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2월 달에 추천했어요. 그죠? 2월 달 내내 안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걸 추천했어. 근데 2월 말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서 30% 수익을 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KB금융 주식을 추천드렸습니다. 이유는 자,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걸 에너지가 응집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응집됐다라고 할 때는 대세 상승이거나 대세 하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세 상승에서 에너지가 응집돼 있죠. 대세 상승보다 대세 하락의 무게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응집되는 과정은 되게 무서운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릴 때 저희는 태양의 뜨거운 것만 이게 밝은 면만 보지 않고요. 어두운 그림자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수익이 도달하면 매도하라고 사인을 드려요. 근데 안 팔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팔자대로 수익을 더 많이 보는 거겠죠. 돈복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가는 거죠. 그것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익을 고객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증권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변동폭이 예상되지 않는 불안정 장세잖아요. 그리고 그 앞전에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다시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작년에 600만 개의 CMA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됐고요. 올해 1, 2월 2달 지났잖아요. 그런데 벌써 200만 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됐어요. 근데 이 신규 계좌의 주된 개설 연령층이요, 2030이에요. 그동안은 이분들은 모아놓은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나이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랬던 분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금융에는 뭐가 있죠? 보험사 있고 증권사 있고 은행 있잖아요. 근데 올해에 은행도 돈을 벌었죠. 대출을 많이 영끌해갖고 대출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낮은 금리니까 부담없이 많이 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그죠? 은행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일정 부분 이자는 조금 낮추지만 이자가 확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은행은 자기네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나라에서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요, 확 떨어지지 않는 대출금리는 이유가 가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산금리는 솔직히 말해서 은행들이 단합을 해요. 그래서 나라에선 이자를 떨어뜨리지만 은행 대출 이자는 확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를 때 확 올라요. 왜? 가산금리 정해져 있는데 그때는 또 정부에서 올린 금리를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확 오르지만 확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대출금리입니다. 근데 예금금리는요, 예적금은요, 확 오르고 확 떨어집니다. 가산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은 대출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작년에 대출 많이 했잖아요. 올해도 대출 많이 해요. 올해 20만 채를 더 추가로 한대요. 네. 그러면 이 수많은, 그 다음에 뭐 시흥하고 뒤에 제가 이 신문 뉴스에도 나오는 신도시를 또 엄청난 신도시를 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대출이잖아요. 그럼 은행 돈 벌겠죠. 그죠? 증권사는 어때요? 이 변동폭의 주식으로 돈 벌려고 너도 나도 막 주식에 투자하고 계좌를 뭐 1년에 600만 개, 올해는 1000만 개를 개설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증권사 돈 벌겠죠. 보험사 어때요? 네?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액보험, 투자형 상품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험은 조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은행, 증권사 돈 왕창 벌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사람이 불안감이 클 때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죠? 그 엄청 푼 사람들이 절반은 투자를 따라 했지만 절반은 뭐 했냐? 미국의 저축률이 30년 최대랍니다. 30년 이래 사상 최고래요, 저축률이. 그러면 사람들 돈 어디다 불안하니까 숨겨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금융권이 돈을 벌겠죠.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많잖아요. 금융을 다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비교적 덜 오른 회사가 KB증권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수익률 단기로 단기로 보실 분 15% 보고 장기로 가실 분 20% 이상 보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대세 상승으로 하반기까지 가면 더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하실 분들은 15% 20%에서 그냥 끊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지주회사 KB금융을 추천을 드린 거예요. 1월달에 추천한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GS건설 이런 거 같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지난달에 추천드렸던 한국콜마는 이미 많이 올라서 이제 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필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식은 추천하지만 매도에 대해서 별도의 조언해드리지 않습니다. 추천 후 1에서 3개월 전후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매수 후 주식을 사신 후 알림을 설정해 두고 기다리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책임을 묻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식은요, 스스로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15%에 팔았는데 25% 간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죠? 네, 수익 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해 하시는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넘어가 볼게요. 이달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슈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효성, 수소경제에 43조 투자한다. 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지만 잘 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글씨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도시가스로 수소를 만든다고 아셨나요? 네. 도시가스에서 물, CO2를 빼면 수소가 돼요. 자, 화학기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CO2를 분리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고요. 수소는요, 자동차를 굴리는 데만 쓰지 않아요. 수소는 뭐 고여있으면 폭발하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게 뭐랄까 송수? 아니 이게 송수. 하여튼 뭐 이렇게 보내는 거 배관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직관으로 이렇게 배관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폭발하지 않고 폭발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게 수소 에너지예요. 우리나라 수소 에너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의 에너지는 이렇게 오늘 말이 좀 약간 꼬이는데 완전 소화가 되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반드시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는 바보야. 다른 나라는 전기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수소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계 글로벌 상황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아닙니다. 네, 수소는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산업, 가정,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석유를 대처할 수 있는 클린 에너지로, 그쵸? 네, 탄소 배출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클린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가 수소를 많이 만들어요.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굴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수소 자동차가 훨씬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부가 2023년까지 수소차 20만 대, 30년까지 100만 대, 40년대까지 620만 대 공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엄청나죠? 그럼 이와 함께 무엇이 발달할까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겠죠. 그쵸? 네. 또 기타 등등이 같이 발달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에너지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나요? 그죠? 이 에너지는 다양한 곳에서 깨끗하게 쓰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대체 에너지로서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고 클린한 에너지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의 원천은 도시가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가스를 화학연료로 쓰지 말자라고 하니까 도시가스도 생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해요. 천연가스에서 나오니까 만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연가스나 도시가스나 석유나 이런 거를 써서 탄소가 배출되거나 분해가 어려운 화학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즉 이걸 사용해서 에너지 연료로 쓰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탄소 배출량이 훨씬 작은데 가공해서 쓰는 거죠. 그죠? 여기 신문 보시면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세계 수소 전기차, 수소와 전기차는 뗄 수가 없죠. 수소 전기차 여기 보시면 그 전기차 시장 전망이 엄청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끌에서 B2 해가지고 주식 사고 집 샀는데 심상치 않은 시장금리 상승세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금리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돈 가치는 하락하고 부동산이나 금이나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산을 더 사버리는 거예요. 그죠? 악순환이 생기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꺼질 때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진 추가로 돈을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대상이 누구예요? 영끌에서 집산 그죠? 우리 2030 직장인들 아닙니까? 직장인이 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투잡해요? 사업해요? 아이디어를 막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잖아요. 우린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을 허용해 가면서까지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채권이 거래되면서 발생하는 거래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금리를 정부가 올리진 않았지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이게 시장의 불안감,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세요? 쭉 설명해놨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추가 소득이 어려운 직장인의 비투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조금씩 줄이거나 늘리면 안 돼요. 자, 역대급 가계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5% 금리로 3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1년에 내는 돈이 750인데요. 이게 900으로 늘어요. 근데 직장인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요. 뒤에 쭉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요것도 있어요. 같은 내용의 연상이거든요. 워런 버핏이 산 주식이 애플 보험사, 그 다음에 철도예요. 애플도 굉장히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워런 버핏도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애플은 IT고, 그죠? 커뮤니티고, 애플이 결국 우리 카카오처럼 다양한 소비나 기타 등 굉장히 IT의 대표 명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험사도 안정적으로 한 번 계약하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인컴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은행보다 훨씬 안정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 사람들은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험사가 제일 안전적이에요. 왜냐면 한 번 계약하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들어오게 되고 연금자산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번 들어오면 평생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나가. 돈이. 은행은 어때요? 금리 조금 더 주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사실은 제일 안정적인 규모와 어떤 인컴을 가진 금융 그룹이에요.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도 아까 KB도 얘기했지만 보험사를 갖고 있지 않는 금융지주가 없는 거예요. 짱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얘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81년 9월 15.8%에서 지난해 말 0.93%.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난해 말 0.93%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독일과 일본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1월달 우리 신문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올해는 대한투자, 주식과 대한투자가 리츠라든가 이런 대한투자가 유망할 것이고 선진국 국채는 사지 마라. 1월달 신문에 그렇게 써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경제상식 팁 제가 써놨습니다. 국채금리 상승하면 주가는 왜 떨어질까요? 국채금리, 기준금리가 되죠? 국채금리 상승하면 단적인 얘기로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출을 받은 주요 개인의 대출보다 기업의 대출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기업에서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되고 기업의 수익률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아주 단적이에요.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안 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얕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텍스트, 글씨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시흥, 평택, 신도시 발표에 온 나라가 써석합니다. 요즘 TV만 틀면 그거 나오죠. LH 직원이 100억 원대 미리 투자해가지고 기밀이 나갔네 안 나갔네 이런 다 나옵니다. 알고 투자했네, 모르고 투자했네. 이거 왜 나와요? 5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여의도의 4배 크게 7만 가구 3기 신도시 중 6번째 지역 시흥평택이고요. 여기 지금 신도시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예요. 원래 5개인데 하나 추가한 거예요. 이 신도시 다 더해보잖아요. 대충 더해보면 7만, 2만, 2만, 4, 32, 4, 46, 2, 32, 40만, 40만. 40만 가구, 40만 가구 대략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가 지난 2월 4일날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급 물량 83만 6천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들어가는 광명 시흥구단이거든요. 83만 가구를 공급한대. 아니 83만 가구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집 없는 사람 집도 늘리고 뭘 하죠? 고용을 늘리죠. 1월달 신문에서 말했잖아요. 정부가 뭘 할 거라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늘릴 거라고 말했죠. 당연히 이거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똑같이 합니다. 건설만큼 고용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주택인 것 뿐이에요. 미국은 비거주용 상업시설. 뭐겠어요? 리치죠. 그죠? 네, 뭐 아닌 것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20분에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제 사족이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30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 의견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 또 딴 얘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 20년 동안 이 현업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외람된데 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눈높이가 너무 낮거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그죠? 못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눈높이가 안 맞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눈높이 아주 높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 신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